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런 질문을 병원에서 직접 하기 민망해서 혼자 인터넷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강성교 시체액을 삼켜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오랜 기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 질문만큼 자주 들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많은 질문도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눈도 잘 못 마주치시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심지어 환자분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괜찮다, 그냥 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궁금하셨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셨던 이야기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건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정액이 뭔지, 그 성분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정액은 사정시 배출되는 체액인데요. 사실 정자 자체는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정장액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장액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그냥 물입니다. 네, 물이에요. 거기에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자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단백질, 효소, 아연 같은 미네랄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요. 약간 알칼리성을 띠는데 이건 여성의 질 내부가 산성이어서 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물이고 약간의 당분과 단백질이 섞인 체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삼켜도 안전한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소화 측면, 영양 측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염 위험 측면에서요. 먼저 소화 측면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화기관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정액이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물과 똑같이 처리해요. 위산이 워낙 강력하거든요. 단백질이든 당분이든 다 분해됩니다. 양도 보통 한 번에 한 티스푼도 안 되는 아주 소량이에요. 독성 물질도 아니고 몸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화 측면만 놓고 보면 건강한 파트너의 체액을 삼키는 것 자체가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영양 측면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혹시 정액이 단백질 보충제처럼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꽤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완전한 미신이에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액에 단백질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사정량 기준으로 약 200에서 500mg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달걀 흰자 하나에 단백질이 약 3600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달걀 흰자 하나 먹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칼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정량이 약 5에서 15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냐면 사탕 하나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정말 미량만 들어있어서 영양학적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액의 목적은 애초에 영양 공급이 아니라 생식, 즉 임신을 위한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에요. 바로 성매개 감염병, 흔히 성병이라고 하죠. 이 감염 위험입니다. 구강성교 시체액을 삼키는 것의 가장 큰 의학적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액이나 질 분비물 자체가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병원균, 바이러스, 세균이 문제인 겁니다. 구강성교를 할 때
우리 입안과 목의 점막 조직이 상대방의 체액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 점막은 피부보다 훨씬 얇고 투과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감염된 상태일 수 있어요. 많은 성맥의 감염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어떤 감염병들이 구강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임질과 클라미디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인두 임질, 인두 클라미디아라고 하는데 증상이 심한 인후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다음으로 매독이 있습니다. 매독은 입안의 궤양, 의학용어로 경성하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매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습니다. 헤르페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죠. 이것들도 구강으로 전파됩니다. 특히 HPV는 최근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구강으로 전파된 HPV 중 일부 유형이 목, 혀, 편도 부위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인도암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십 년간 이 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구강성교를 통한 HPV 감염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IV, 에이즈 바이러스도 언급해야겠죠. 구강성교를 통한 HIV 전파 위험은 질성교나 항문성교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특히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구내염이 있는 상태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성병 감염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호 장치 없이 구강성교를 하고 체액을 삼키는 것은 분명한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체액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병원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장액 과민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액 내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증상은 가려움, 부기, 발적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극히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 구강성교 후에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꼭 병원에 오세요. 자, 이제 여성 체액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질 분비물의 경우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질 분비물 자체는 질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스러운 체액이에요. 하지만 구강 접촉 시 성맥의 감염병 전파 위험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질,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HPV, HIV 모두 질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파트너와의 구강 성교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덴탈댐이라고 하는 구강 성교용 보호막이 있는데 장기적이고 상호 검사를 마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보호 장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구강 성교 후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가졌거나 상대방의 감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관계 후 약 2주에서 4주 뒤에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검사를 권합니다. 구강 감염이 의심되면 인두 검체 채취 검사도 가능해요. 요즘은 소변 검사나 간단한 혈액 검사로도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병원 방문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HIV 검사는 노출 후 약 4주에서 12주 사이에 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불안하시면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 검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맛이나 냄새에 관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정액 맛이 달콤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나오는 일부 방향 성분이 체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적이진 않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건강한 식단이 전반적인 체액의 상태를 좀 더 중성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체액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탈수 상태면 체액이 더 농축되어서 맛이나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위생관리도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질세척, 흔히 댕물이라고 하죠. 이걸 비누나 세정제로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질 내부에는 건강한 세균총이 있는데 과도한 세척은 이 균형을 깨뜨려서 오히려 감염이나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외부만 순한 세정제로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위생관리, 매일 샤워하면서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관계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죠. 제가 오랜 기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결국 핵심은 소통이라는 겁니다. 성 건강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대화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건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함께 검사받으러 가자고 제안하는 건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 한 분이 계세요. 60대 남성분이셨는데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나는데 구강 성교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두 분이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둘 다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검사 과정이 오히려 두 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검사 받자는 말 꺼내기가 좀 그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서로 더 편해지고 신뢰가 생겼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을 챙기는 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쌓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이고 서로 검사를 마친 1:1 관계가 아니라면 구강 성교 시에도 보호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콘돔, 여성의 경우 덴탈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쓰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특히 상대방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작은 불편함이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강 성교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액을 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둘 다 완전히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존중받아야 해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화 측면에서 건강한 파트너의 체액을 삼키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처럼 처리됩니다. 둘째, 정액이 영양가가 높다는 건 완전한 미신입니다. 단백질이나 칼로리 함량이 너무 적어서 영양학적 가치는 사실상 없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성맥의 감염병 위험입니다.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헤르페스, HPV, HIV 등이 구강 성교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염 여부를 모른다면 이건 실질적인 건강 위험이에요. 넷째, 안전과 친밀감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 함께하는 검사, 필요시 보호 장치 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이 건강한 성생활의 기본입니다. 혹시 구강 성교 후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 후에는 2주에서 4주 뒤에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검사를 권합니다. HIV는 4주에서 12주 사이에 검사하시면 정확해요.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 검사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 김지연 의사가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건강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